자, 1번. 특송화물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자, 위에 걸 읽어보시고 특송화물 기준 금액 아니면 뭐 도저히 유추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중미 FTA 미화 100달러, 150달러입니다.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정답은 2번. 한 콜롬비아 FTA는 미화 100달러 이하를 특송화물로 잡아서 서류 간소화를 해준다.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자, 숫자 장난치는 문제. 한미 FTA는 틀리면 안 되시죠? 1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까지 좀 낭낭하게 봐주는 게 한미 FTA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스라엘 발급일 또는 서명일 12개월 맞죠? 칠레 보통은 1년인데 칠레 2년 맞죠? 서명일로부터. 왜? 자율발급이니까. 4번. 한미 FTA. 요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맨날 나오는 선지니까. 서명일로부터 4년 맞죠? 자,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 베이스가 기간 발급이죠. 기본 베이스는 기간 발급이니까 서명일도 어색하고 12개월 틀렸죠. 12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1년이나 12개월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아? 1년은 몇 글자예요? 2글자고 12개월은 몇 글자예요? 4글자인데 어떻게 같아?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한 달과 30일과 여러분 같아요? 다르지. 한 달이면 한 달인 거지. 한 달에는 28일, 2월달 28일이잖아. 또는 6년 끼면 29일일 수도 있고 또는 30일짜리 달도 있고 31일짜리도 있잖아요. 한 달과 30일은 다른 거예요. 12달이 365일일 수도 있고 2월이 29일이 있어서 366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다릅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거야. 2글자와 4글자 차이예요. 정답은 3번. 자, 3번. check 상대국의 관세 당국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회신 규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 틀렸어요.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자, 일단 12개월이 요 10개월인 거. 이유가 특이하죠? 나머지 국가들은 딱딱 뭔가 끊어졌잖아. 6개월, 뭐 1년 또는 12개월 이렇게 딱딱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유가 애매하게 똥싸다 만 것처럼 10개월이에요. 그리고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 요 언제부터 10개월인지 요거 개월수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기산일을 맞추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산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네, 여기는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10개월이 틀렸습니다. 한미 FTA 확인 요청일로부터 12개월. 다시 한번 체크. 우리가 시험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시죠. 합격하신 분들이 이거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틀린 선지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 출제자가 선택을 한 출제자의 픽을 받은 선지들이니까. 3번. 베트남 좀 특이하다고 했죠? 왜? 다음 날이라는 표현 들어갔잖아요. 요청 접수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정답은 2번. 자, 4번. WTO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WTO 규범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다자무역 규범, 회원국들이 근 200개 가까이 되죠. 맞습니다. 2번. WTO 체제에서는 저 하나씩 넘버링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 최애국 대우.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국민 대우. 외국 물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산 물품에 비해서 외국 물품을 너무 불리하게 대우하지 마라. 4번 시장 무조건 보장. 어느 정도 열어라. 가시성 있게 정보 공개해라. 투명성 원칙. 이렇게 4가지 원칙이 WTO의 기본 원칙들인 거 다시 한번 복습. 3번 내국민 대우는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육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최애국 대우잖아요. 내국민 대우는 뭐예요? 우리 수입 물품의 비를 우리 국산 물품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게 대하지 마라 였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WTO 체제의 기본 원칙 중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이 깊은 것은 최애국 대우다. 이 최애국 대우의 예외가 바로 FTA였고 이 예외를 허용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죠. 뭐 상업적 제한이 후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왕왕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5번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협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우리나라는 경쟁 국가에 비해 늦게 FTA 추진을 시작하였다.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이것도 거의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모고 순차적인 자유무역 협정 체결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막 1년에 몇 개씩 발효가 되고 막 이랬었죠. 발효 국가 수도 틀렸어요. 59개국입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지금 좀 더 늘었지만 아무튼 1번은 보지 않아도 되는 선지 복습하지 마시고 1번 틀렸고요. 2번 한 EFTA, 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다시 한번 복습. 얘네 체결국이 4개였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이거 4글자로 뭐예요? 자율 발급이 원칙이다. 맞아요. 일견 맞는데 다만 한 가지 빼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어요? 얘는 치즈에 대해서는 스위스 치즈 맛있잖아. 얘는 기관 발급이죠. 그래서 모든 품목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한인도 세파는 신흥 거대 경제권과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데 뭐 그렇게 의의를 둘 수도 있고 기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맞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 발급 허용 안 합니다. 100% 기관 발급이에요. 한인도 세파는 100% 기관 발급. 한인도 세파 복습 한번 해볼까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SH 플러스 RVC 35였고 섬유 물품은 어떻게 썼어요? 좀 더 빡세게 CTH 플러스 RVC 몇 프로? 40%까지 부가가치 기준도 빡세게 올라갔었죠. 4번 R7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 맞고요. 일본과 우리가 한일 FTA가 없기 때문에 RCEP으로서 일본과 최초로 간접 체결한 FTA다. 4번이 정답입니다.